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남자 캐릭터 현상금 탑10입니다. 명확하게 현상금이 공개된 캐릭터만을 선정하였습니다. 원피스 오디세이에 등장한 아디오는 현상금이 20억 943만 베리로 크로커다일과 킹보다 현상금이 높긴 하나 정보가 워낙 적어서 랭크하지 않았으며 루피 로우키드는 현상금이 동일한 관계로 묶어서 선정하였습니다. 10위에는 백쇄정단의 대간판 킹이 선정되었습니다. 킹의 현상금은 13억 9천만 베리입니다. 킹은 와노쿤이 대전쟁 이전까지 사왕의 적단에서 선장이 아닌 인물 중 현상금이 가장 높았던 인물입니다. 물론 벤베크맨의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은 터라 킹이 반드시 와노쿤이 대전쟁 이전을 기준으로 현상금이 가장 높은 사왕의 적단의 간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킹이 마르코 카타쿠리보다 높은 현상금으로 책정된 이유는 킹이 루나리아족이라는 특수한 케이스이기에 타 사왕 최고 간부보다 현상금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킹은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루나리아족의 유일한 후예입니다. 킹의 얼굴은 인간과 유사하나 킹은 날개가 달려있으며 루나리아족 특유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 전신을 본다면 인간과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킹은 무장색 패기도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며 불을 활용한 공격도 잘 구사하는 인물이기에 공격력도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와노코니에서 조로와 맞붙어 패배하긴 하였으나 조로가 엠마를 각성하고 페이감을 터득하기 이전까지는 조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으며 각성한 조로를 상대로도 거의 대등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9위에는 크로스길드의 창시자 크로커다일이 선정되었습니다. 크로커다일의 현상금은 19억 6,500만 베리입니다. 크로커다일은 과거 8천만 베리의 현상금을 달성한 이후 칠무에 가입하며 현상금이 동결되었기에 오랜 기간 현상금이 8천만 베리에서 머물렀으나 루피에게 패배하며 칠무의 칭호를 박탈당하며 다시 현상금 수배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정상결전에서의 활약, 칠무의 제도 철폐 이후 군함 수척을 상대로 버기를 구해내는 활약 끝에 약 20억에 해당하는 높은 현상금을 부여받습니다. 크로커다일은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아카이누의 진격을 저지하거나 에이스의 처형을 늦추는 등 활약을 하였고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내며 루피를 구해주기도 하며 과거 알라바스타 시절보다는 확실히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미호크와 버기를 섭외하여 전 칠무의 연합인 크로스길드를 창설하였고 크로스길드는 머지않아 사왕 중 하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그마한 오해가 있어서 세간에는 크로스길드의 리더가 버기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이기에 크로커다일은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8위에는 삼선장 루피 로우키드가 선정되었습니다. 삼선장의 현상금은 30억 베리로 모두 동일합니다. 삼선장은 와노쿤이 대전쟁에서 동맹을 맺은 이후 카이도우와 빅맘을 꺾게 되었고 나란히 현상금이 30억 베리로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루피는 홀로 카이도우를 꺾은 반면에 키도와 로우는 힘을 합쳐 빅맘을 꺾었는데 동일한 현상금이 부여된 것은 조금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루피가 홀로 카이도우를 꺾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전쟁을 직접 치른 이와 CP0 오로성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으며 세간에는 삼선장이 힘을 합쳐 빅맘과 카이도우를 꺾었다고 알려졌기에 이들이 현상금이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오로성이 루피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루피의 위험성을 감추기 위하여 일부러 루피의 활약을 저평가하였기에 루피의 현상금이 키드로우와 동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선장 내에서의 우열은 루피가 명백하게 가장 강하며 키도와 로우는 대등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7위에는 새로운 사왕 버기가 선정되었습니다. 버기의 현상금은 31억 8,900만 베리입니다. 버기는 과거 현상금이 1,500만 베리로 매우 낮았으나 임펠다운 대소동 정상결전에서의 활약,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를 아래로 둘만한 실력, 로저의 적단에서 활약했던 과거가 밝혀지는 소동 등 여러가지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세계정부에서도 버기의 존재감을 인식하며 버기를 사왕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31억 8,900만 베리라는 높은 현상금을 부여했습니다. 레벨리 회의에서 칠무의 제도 철폐가 결정난 이후 버기는 순식간에 해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칠무회가 되라고 할 땐 언제고 누구 마음대로 칠무의 제도를 폐지하는 건데 라고 말하며 자신을 포위한 해군을 보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이 나타나 버기의 적단을 둘러싼 해군을 모조리 섬멸시켜 주었고, 버기는 어찌저찌 크로커다일 미호크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크로스길드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부하에게는 크로스길드 포스터를 뿌리라고 말했고, 버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는 버기를 리더로 묘사한 포스터를 전세계에 뿌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얼떨결에 사왕에 등극하였고, 과거 칠무에 출신의 해적들 중 티치와 함께 위치상으로는 가장 높이 올랐습니다. 6위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의 현상금은 35억 9천만 베리입니다. 브랑뉴는 칠무의 제도 철폐 이후 미호크의 현상금을 새롭게 책정하며 빨간 머리를 능가하는 검수를 지닌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 라고 말하며, 미호크는 세력이나 위험도가 아닌 오로지 무력만으로 고액의 현상금이 걸렸다고 암시하였습니다. 심지어 미호크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지도 않았으며 오랜 기간 칠무회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왕, 검은 수염, 르피보다 현상금이 높은 것을 보면 미호크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미호크는 심심풀이로 해적의 배를 부숴버리기도 하며 숨겨진 별칭도 해군 사냥꾼인 것을 보면 미호크는 보기보다 위험도가 높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왕하 칠무회 중 한 명이었으며 칠무회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호크는 모종의 이유로 세계정부와 손을 잡게 되었고, 오랜 기간 칠무회로 군림하였으며 세계정부를 돕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호크의 등장만으로 3대장 거프, 센고쿠, 흰수염 등 세계를 호령할 거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 미호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5위에는 록스의 재림 티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치의 현상금은 39억 9,600만 벨이었습니다. 티치는 정상결전 이전에는 현상금이 0원이었으나 정상결전과 뒷수습 전쟁 이후 현상금이 대략 20억 베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 이후 2년간 신세계에서 활약하며 현재는 대략 40억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현상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입니다. 티치는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하여 흰수염의 적단의 배에 잠입하였고,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어둠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정상결전 막바지 즈음에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흰수염을 막타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흰수염을 죽여버린 이후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스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리는 어둠의 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지진의 힘, 이제 나는 최강이다 라고 말하며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이후 자신이 세계 최강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사왕인 만큼 무장색 피기와 견문색 피기도 매우 잘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요. 티치는 여인섬을 기습했을 때 세라핀 미호크와 잠시 겨루었고, 이때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세라핀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4위에는 빨간머리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입니다. 샹크스는 와노쿠니 대전쟁 이후 개편된 상황 중 현상금이 가장 높은 인물이자 현 시점 드래곤 정도를 제외하면 현상금이 가장 높은 인물입니다. 샹크스는 배양색 패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로 배양색 패기를 발산하는 것을 넘어 다른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배양색 패기가 유독 강한 인물이기에 배양색 패기를 발산하는 것만으로 해군본부 중장 모몬가를 무릎 꿇게 만들거나 해군본부 대장 키자루 후지토라 로쿠규를 놀라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배양색 패기만큼은 로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의 살인마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이며,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기술도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샹크스의 견문색 패기는 미래의 예지가 가능한 카이도우, 루피, 카타쿠리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위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의 현상금은 46억 1110만 베리입니다. 카이도우는 흰수염과 로저가 사망한 이후 현상금이 가장 높은 인물이 되었으며 사실상 상황 중 해적왕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다만 카이도우도 아쉽게 마의 현상금 50억 베리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카이도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로 육해공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카이도우는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며, 전 세계에서도 아카이누, 샹크스 등을 제외하면 극소수의 강자만이 카이도우와의 대결이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와노쿠니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카이도우는 카타쿠리를 꺾고 5번째 바다의 황제로 등극한 루피를 4명 8개 한 방만으로 제압했으며, 루피가 배양식 패기를 휘감는 법을 터득하고 리오를 터득한 이후에도 루피에게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로우, 키드, 조로, 킬러, 루피 등에게 무차별적인 난타를 허용하고도 충격을 받긴커녕 즐거워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생물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흰수염의 현상금은 50억 4,600만 베리입니다. 흰수염은 로저가 사망한 이후 꽤 오랫동안 현상금 1위 자리를 유지한 인물이며,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해군을 공격하지 않고도 50억이라는 높은 현상금에 달성한 인물이기에 흰수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로저 거프와 함께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인물이며 그에 걸맞는 실력을 보유한 인물이기에 전투를 할 때면 늘 나는 흰수염이다, 무엇이 두렵겠나, 나는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프는 임펠다운에 잡혀온 에이스를 만나러 갔고, 에이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거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니, 우리는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한 거다 라고 말하며 에이스가 잡혀온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해군 영웅 거프조차도 흰수염을 제왕이라고 부르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생고쿠니 흰수염이 나타나자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 해서 자만하지 마라,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아무리 해군과 실무의 연합이라 할지라도 흰수염이라는 사나이가 있는 이상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1위에는 해적왕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의 현상금은 55억 6,480만 베리입니다. 로저는 원피스 해적 사상 현상금이 가장 높은 인물이며 흰수염과 함께 유일하게 50억이 넘는 현상금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저는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기 이전부터 55억 6,480만 베리라는 높은 현상금을 지닌 인물이기에 로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해적왕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해적 중에 정점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 전세계를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차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로저는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며 전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렸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빅맘을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너 해적왕이 무슨 존재인지 알기나 한 거냐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루피조차 넘볼 수 없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에 등극하는 방법은 전대미모의 세계 일주를 끝마치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조이보이가 남긴 데뷔보 원피스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그랜드라인을 통합해야 하며 위대한 항로를 재패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적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해적왕에 근접한 상황들조차도 사실상 흰수염을 제외하면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가 없기에 해적왕에 등극한 로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